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ESG 평가센터의 김영규입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기후전환금융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전환금융과 관련돼서 먼저 설명드릴 개념은 이제 2050년도 탄소중립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다양한 부문에서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2050년도가 되면은 이제 순 배출량이 0으로 가게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나온 개념이 이제 2050년도 탄소 중립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2050년도에 탄소 중립 시대가 됐을 때 필요한 활동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미 탄소 제로를 달성하거나 아니면 탄소 제로에 근접한 활동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지 않은 활동들로 이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탄소 제로를 이미 달성한 활동들의 투자는 현재 구조에서는 이제 녹색 채권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많은 탄소 집약적 산업이지만, 이런 탄소 집약적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제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탄소 집약적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발생한 개념이 이제 기후전환 금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투자들은 크게 봤을 때 이제 녹색 금융과 기후전환 금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녹색 금융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녹색 분류 체계에 적격하는 활동과 관련돼서 발행하는 것들을 녹색 금융이라고 하고, 기후전환 금융의 경우에는 녹색 분류 체계상 적격 활동에는 포함되진 않지만 2050년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금융을 기후전환 금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제 녹색금융과 기후전환 금융의 경우에는 개념적인 설명이고요. 실질적으로 녹색금융의 대상이 되는 녹색 분류 체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개념적인 분류 외에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그런 요소들이 가만히 돼서 실질적으로 녹색 분류 체계가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2021년도 말에 나온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를 보게 되면은 녹색 부문 이외에도 이제 전환 부분을 명시적으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된 전환 활동들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중소기업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발전 에너지 분야에서 LNG와 관련된 발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송과 관련해서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고 운송하는, 친환경 선박을 활용해서 운송하는 활동들이 녹색 분류 체계상 전환 활동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환 활동들은 지금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관점에서 임시적으로 필요한 활동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후전환 금융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아래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이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억 3천만 톤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에너지 전환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2억 7천만 톤으로. 그 다음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산업 부문입니다. 2억 6천만 톤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2050년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이제 감축하게 되는데, 그 감축 목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에너지 전환 부분이 2억 7천만 톤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산업 부분이 2억 1천만 톤 정도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부분에 못지않게 산업 부문에서도 다양한 투자가 필요하게 된 상황인데요. 오른쪽 아래 표를 보시면은 녹색 채권 분야별 투자 비중이 나와 있는데, 그 맨 위에 왼쪽에서부터 이제 에너지, 빌딩, 트랜스포트 부분이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빨간색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부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메이저 부분이 전체 녹색 채권 발행 금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략적으로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 또는 이제 감축 목표 측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 부문에 대한 녹색 채권의 발행 비중은 10% 미만으로 매우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녹색 채권이라는 그런 프레임 하에서 에너지, 빌딩, 그리고 친환경 운송의 경우에는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한 그
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들이 속해 있는 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녹색 채권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후전환 금융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ESG 관련된 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투자자분들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제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투자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있다. 예, 이런 목소리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된 녹색 금융, 녹색 활동의 경우에는 뭔가 이제 지금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적은 그런 이상적인 모습에 해당하는 애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그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반환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EU 텍서너미에서도 아래쪽 표를 보시면 왼쪽에 이제 기존 EU 텍서너미의 경우에는 전체 경제 활동을 텍서너미 적격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을 했었는데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EU 확장 텍서너미에서는 이러한 경제적인 활동을 단순하게 녹색 분류체계 적격, 부적격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적격 활동과 부적격 활동의 경우에는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4개의 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단순하게 녹색, 반환경 이렇게 두 가지의 구분이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의 그런 활동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녹색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원 측면에서 나온 개념이 이제 기후전환 금융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전환의 개념이 속속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기후전환 금융의 개념이 최초로 제시된 시점이 2019년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2년 정도밖에 안 된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악사 IM에서 세계 최초로 제안한 개념이고 이러한 개념들을 이제 유수의 기관들이 이제 받아들여서 그 지속가능 금융 분야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ICMA, CBI 그리고 EU 텍서너미 측면에서도 기후전환 채권의 개념을 속속들이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MA랑 CBI 경우에는 별도의 가이드라인 또는 핸드북을 작성을 해서 기후전환 채권 또는 기후전환 금융의 그런 발행을 지원하고 있고요. EU 텍서너미의 경우에는 기후전환 채권에 해당하는 별도 텍서너미를 만들진 않았고 녹색 채권, 기존에 있던 녹색 채권의 개념을 확장을 해서 기후전환 채권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기존 녹색 텍서너미에 그렇게 합치게 되는 그 확장 텍서너미를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상대적으로 이 지속가능 금융 분야에서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녹색 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 연계 채권, 그리고 기후전환 채권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한 상태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이 2020년도 말에 나왔고 사회적 채권 가이드라인을 올해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연계 채권과 기후전환 채권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검토하고 있는 움직임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한국거래소 SRI 세그먼트, 사회적 책임투자 채권 세그먼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지속가능 금융과 관련된 금융 상품들을 특히 이제 공모체를 등록할 수 있게 한국거래소에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녹색 채권, 사회적 채권, 그리고 지속가능 채권 이렇게 3가지만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주요 거래소 중에서는 이런 지속가능 금융의 확장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이 3가지 채권, 흔히들 말하는 ESG 채권 이외에도 지속가능 연계 채권이나 기후전환 채권을 이러한 지속가능 금융 세그먼트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토론토, 홍콩, 런던, 그리고 밀라노, 그리고 요하네스버그 주요 거래소 중에서는 이 5개 거래소에서 기후전환 채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후전환 개념, 금융의 개념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 소개가 된 것 자체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막 개념이 소개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기후전환 금융이 국내에서 이제 활성화되고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금 그런 방안이 필요하겠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후전환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한 측면에서 봤을 때 최대 제약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분류 체계의 부재입니다. 지금 녹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속들이 이제 분류 체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후전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분류 체계가 나오는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개별 산업, 국가, 그리고 개별 기업별로 2050년도 현재 상황에서 2050년도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한 그런 경로는 전부 다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 에너지 분야에서 선진국 에너지 분야에서 2050년도 탄소 중립을 가는 방안과 아프리카에서 2050년도 탄소 중립을 가는 그런 경로상에서 봤을 때 LNG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르거든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 통일된 분류 체계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나 산업 단위나 개별 기업 단위에서 명확한 탄소 중립 전략을 설정을 하고 이런 전략들을 투자자들과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투자자 등 경제활동 주체의 인식 측면에서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려서 녹색 분류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반환경적인 활동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녹색 분류책에 포함되지 않은 활동 중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필수적인 활동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인데요. 한국거래소에 있는 이제 사회책임 투자채권 세그먼트에 이제 기후전환 채권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이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랑 이제 일본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중구장대 위주로 산업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점이나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 부문별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도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전체 본인들의 이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중구장대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후전환 금융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처럼 기후전환 금융의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정을 하고 이러한 기후전환 채권의 발행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전환 채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 기후전환 채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기후전환 채권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이나 도입 필요성, 그리고 도입 편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 기후전환 금융을 검색해 보시면 좀 더 다양한 자료를 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